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 또 이어서 가볼 건데요. 제가 앞에다 코드를 좀 써놨어요. 좀 작성을 해놨고,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아직 안 드린 상태인데, 그냥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얘가 어떠한 출력 결과를 뱉을 것인가?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게요. 예상한 결과가 맞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 여기는 이걸 빼고 여기에다가는 자,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번엔 조금 헷갈릴 거예요. 40입니다. 자, 근데 얘가 왜 그런지 그림으로 보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래서 객체에서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림 그리기 전에 이거 하나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자, 이 코드에서 객체는 몇 개일까요? 하나? 일단 하나 말씀하신 거죠? 두 개? 두 개? 두 개?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답 하나예요. 네. 정답은 하나예요. 왜? 우리 어떤 키워드가 객체 만든다고 했어요? new. new 몇 번 쓰였어요? 한 번. 제가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했지만 다른 방법 아직 안 알려드렸죠. 그리고 뭔가 특별하게 뭔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법이 사용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럼 new만 객체를 만든 거예요. 객체는 하나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지금부터 그림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코드를 값 넣고 빼는 거 빼고 이거 이만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일단 변수 어레이겠죠? 다음에 객체 하나. 얘는 이제 그냥 배열 객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 안 쓸게요. 배열 객체. 그리고 먼저 얘를 완성시켜 놓고 그 밑에 줄로 넘어가 보죠. 얘는 방 3칸이 뚫려 있을 거고요. 왜냐면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에는 각각 0번, 1번, 2번이라는 인덱스 번호가 부여받았을 거고 고유한 방 번호.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무조건 객체 하나가 만들어진 리모컨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였으니까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을 지금 변수한테 줘서 연결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태, 이만큼이 이거 한 줄이에요. 지금 6번째 라인에 한 줄. 여기까지는 이제 머릿속으로 가상으로도 그려지시죠? 방금 전 시간에 봤던 거니까. 자, 그 밑에 줄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일단 array2라고 하는 얘는 새로운 변수죠. 변수가 어쨌든 이퀄 마크 좌변이니까 선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는데 타입도 쓰여져 있으면 무조건 선언입니다. 이거는 선언이 됐으니까 변수 하나를 새로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를 그립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 array2래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선언까지 한 건데 array2한테 넣으려고 하는 값은 뭐예요? 일단 코드상으로는 array를 넣겠대요. 그래서 array, 그림으로 봤을 때 array는 이 친구죠. 근데 우리가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이었잖아요. 그럼 array가 가지고 있는 값은 뭐예요? array 지금 뭐 들고 있어요? 리모컨. 네, 얘가 갖고 있는 값은 리모컨이에요.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array의 값으로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변수에서 변수니까 객체가 아니잖아요. array 안에 객체 들어있나요? 아니죠. 리모컨 들어있죠. 객체가 아니라 값으로서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면은 우리가 변수한테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넣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밑에서 이 행위가 어떤 일이냐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값이 객체일 뿐이고 객체였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안 돼서 리모컨을 넣어준 상태일 뿐이고, 그럼 결국 A는 값으로서 리모컨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 B라는 애한테 넣으려고 하는 게 리모컨이었다.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array2는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받았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레이가 가지고 있던 이 리모컨은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배열 객체, 이 친구를 그냥 편하게 A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A라는 애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A랑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거 A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실에 TV가 있어요. 자, 집에 있는 TV가 리모컨이 무조건 하나여야만 하나요? 아니죠. 뭐 통합 리모컨이 됐든 아니면 얘 전용이 됐든 우리가 리모컨을 더 사면 더 산 대로 그냥 얘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은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거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컨트롤하는 주체, 컨트롤 되는 그 메인 행동의 주체는 이 객체 하나예요. 뉴가 한 번이었으니까. 하나의 객체인데 이 하나의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지금 그림에서 총 몇 개? 총 3개. 디스까지. 얘도 리모컨은 리모컨이니까.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총 3개. 근데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이니까 논외로 친다고 하면은 바깥으로 뻗어져 있는 리모컨이 총 2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강의장에 있는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쓰나 걔를 쓰나 결과적으로 얘를 컨트롤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행위랑 똑같은 행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실제로 값이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쫓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레이 얘죠?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3번을 누르는 거예요. 지금 연달아서 눌렀을 때 각각 여기에 10, 20, 30을 넣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행위니까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0, 20, 30을 들고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코드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레이 0 이건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당연히 10 나오겠죠. 어레이 1 당연히 20 나와요. 자, 어레이 2 누구 리모컨 누른 거예요? 그림에서 얘 눌렀어요, 얘 눌렀어요. 어레이 2니까 얘 누른 거죠. 그럼 얘를 눌렀습니다. 몇 번 방으로 간다고? 2번 방. 근데 여기 와봤더니 결국엔 같은 객체네요? 그럼 2번 방으로 접근해서 이 값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지. 이 구분선 위에 있는 3개는 그냥 10, 20, 30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어레이 2 리모컨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2번 방 가서 값을 40으로 갈아 끼웠죠. 그러면 얘 눌러서 결국 얘니까 와가지고 2번 방 찾아와요. 그리고 얘가 30이 들어있었는데 너 나가! 이러고 40 넣은 거예요. 그쵸? 이게 어차피 값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하나의 변수 공간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출력. 자, 어레이 2 밑에 있는 리모컨 눌러요. 0번 누릅니다. 와서 이 값 꺼내. 10 나왔겠죠. 다음 두 번째 1번 눌러요. 이 값 꺼내. 20 나왔겠죠. 그래서 구분선 밑에 20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위에 있는 어레이라는 애를 불러다 놓고 리모컨을 누르죠. 자, 얘를 누른 거예요. 2번 방에 가라. 눌렀더니 결국 얘잖아요. 와서 2번 방 찾아가니까 몇 나와요? 40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고 유추했던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딱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뉴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겠죠. 객체가 몇 개인데 변수가 몇 개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객체가 몇 개인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가 그래서 이 객체 하나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리모컨을 어떻게 넘겨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이 그림은 사실 사실 뭐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맞기는 해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뒤에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각선을 지금은 사실 대각선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객체를 컨트롤한다가 중요한 개념인 건데 너무 대각선으로만 이렇게 박혀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이 대각선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것까지 살리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자, 제가 코드를 약간 수정했어요. 이제 어레이2는 없어요. 객체 하나고 변수도 하나입니다. 자, 이거 실행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일단 빨간색 에러 같은 거 없으니까 실행 되겠죠. 그렇죠? 실행은 돼요. 근데 이거 나오면 뭐라고요? exception. no 눌러요. 보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exception은 이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의미였으니까 array index out of bounds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좀 유추해 보실래요? 이거 약간 직역해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때려 맞출 수 있는 거라. array는 배열이었고 index는 방 번호였고 out of bounds라는 건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고, 그럼 지금 얘가 한 말을 이어붙이면 배열의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배열을 다루다 보면은 배열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사실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배열의 완벽한 상위 호환인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 특히나 이 친구를 많이 써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 배울 겁니다. 이 친구든 배열이든 똑같아요. 이건 상당히 많이 보실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익셉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 크기를 초과했어 이런 느낌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40을 지금 몇 번 방에 넣으려고 해요? 3번 방. 근데 이 배열은 방이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죠. 마지막 방 번호 몇 번이에요? 2번이죠. 3번 방 있어요? 없죠. 없는 방에다가 값을 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면 당연히 치명적인 문제인데 왜 컴파일 에러가 안 나지? 왜 빨간색 에러가 안 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컴퓨터는 이 코드를 직접 연산해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 얘가 이렇게 써 있다고 방이 3개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컴퓨터는 얘를 진짜로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방이 3개인지 4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에러가 안 나요. 컴파일 에러가. 대신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라고 익셉션을 알려주는 겁니다. 막 세미콜론 빠져. 이거는 컴퓨터가 안 해봐도 알아요. 너 이거 애초에 지금 문제가 있어. 심각해. 이건 컴퓨터가 안 해봐도 압니다. 문법이 안 맞는 거니까. 이런 거는 컴파일 에러가 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안 난다. 그럼 반대로 이건 어떨까요? 얘도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일단은 안 된다라는 건 알겠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콘솔에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응? 자, 얘는 얘 어디까지 찍혔어요 지금? 30까지 찍혔죠. 자, 일단 노를 눌러서 넘어갈 겁니다. 이거 보기 전에 일단 에러 이거 보자 그냥.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지금 배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가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문제가 좀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아까랑은 다른 게 얘는 이제 요 30까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왜 그런 거냐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과정 중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난 순간 얘는 출력을 찍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 출력이 찍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찍으려고 봤더니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출력을 한 번이라도 하기 전에 문제가 이미 터진 거니까 출력값이 아무것도 안 나왔던 거고, 지금 얘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코드니까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여기서 막힌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때요? 멈춰 있죠. 얘 아직 멈춰 있어요. 안 끝났어요, 프로그램이. 얘를 제가 컨트롤 F11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F11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 노가 나왔죠. 컨트롤 F11 하면 이거 안 나오고 여기다 그냥 에러 바로 띄운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여기까지 나왔고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에러 내용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뭐 3, 아웃 오브 바운즈, 4, 랭스 3,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길이가 3이고 뭐 인덱스가 지금 3을 초과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얘는 프로그램이 멈춰 있나요? 얘는 꺼졌죠. 얘는 죽었어요 프로그램.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걸로 한번 볼게요. 됐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계산기를 자바로 만들었고 이제 띄웠어요 화면에. 근데 얘를 이제 F11처럼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누르다가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이제 버튼을 못 누르고 얘가 멈춰 있는 거예요. 렉이 걸린 것처럼 응답 없음 뜨는 거죠. 근데 이 컨트롤 F11처럼 얘를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하다가 얘가 그냥 죽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튕겨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잡아가지고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일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얘는 60이 나오겠죠? 각각 값으로서 활용이 될 거고 이 값들은 인트고 그냥 덧셈 연산하면 더해질 거니까 60이 나와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제가 얘를 5로 늘린 다음에 두 개를 더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배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바른 합계를 구하려면 여기에 다사를 이어 붙여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어 붙여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합계인 150이 나옵니다. 불편하지 않나요? 얘가 갖고 있는 이 array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갖고 있는 이 값들은 뭔가 규칙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진짜 중구난방이었대요. 뭐 이렇게 하고 얘는 이거고 뭐 얘는 또 이거고 갑자기 얘는 또 갑자기 150이고 막 이렇게 됐대요. 이건 규칙이 있는 건가요? 없죠. 근데 방금 전 상황은 딱 봐도 규칙이 좀 있어 보여요. 자, 우리가 배운 걸 이제 혼합시키는 겁니다. 이 규칙을 이렇게 규칙이 있는 배열 데이터를 우리가 따로따로 쓰면 너무 힘드니까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반복문을 쓰는 겁니다. 그럼 반복문에 객체의 개념, 배열의 개념이 합쳐지면 그냥 이런 거 값 넣는 것도 반복문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것도 반복문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개발의 방향은 아니지. 추구해야 되는 방향보다는 지향, 하지 말아야 되는 코드의 방향은 지향이 아닙니다. 지금 지양이에요. 하지 마 이거예요. X. 이 방향은 하드 코딩이에요. 하드 코딩.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드 코딩?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이 기능이 돌아갈 수 있게 정말 심플하게 최대한 심플하게 찍어내요 기능을. 근데 이 기능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면 뭐 값의 변화라든가 혹은 넣어야 되는 이 출발 뭐 숫자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생겨버리면 이 기능은 올바르게 동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알 박아놓은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 게 하드 코딩이에요. 알 박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값 알 박았고 이거 그냥 합계 알 박았고 이거 배열 10개로 늘어났대요. 값이 이렇게 10씩 증가하는 그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10개로 늘어났어요. 칸이 5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5줄 더 때려 박아야 되고 여기 합계에도 5개 더 박아야 되고 이게 하드 코딩입니다.
변화에 스마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코딩이 하드 코딩이에요. 우린 이런 걸 최대한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게 반대말이 좀 표현이 애매해서 그냥 저는 스마트한 코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좀 스마트한 코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반복문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얘가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바꿀 게 하나도 없어져요. 이 규칙을 지켜가며 데이터를 다 넣을 수 있고 합계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뭔가 추가로 건드려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일단은 반복문에서 이 배열을 다룰 때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avg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뭐야? 얘한테 sum 나누기 5라는 결과를 넣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바에는 나누기 연산자가 이거고요.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눌 거야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썼는데 이 결과는 이거 대충 때려보면 3.1 어쩌고 나오지 않을까요? 원래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10 나누기 3 3.1 어쩌고 나오잖아요. 근데 자바는 3까지밖에 안 보여줘요. 왜냐면 얘는 나누기 연산자는 맞는데 나눴을 때 목만 보여줘요. 나머지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10% 3 했어요. 나머지 연산자라 그랬죠. 이 결과는 1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연산자 자바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물론 이것만 써도 실제로 소수점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하는 거죠. 에버리지, AVG 평균을 구하는 건데 이게 5인 이유는 뭐예요? 값이 5개니까. 근데 이 5는 우리가 이거 만약에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합계가 있을 거고 그 합계를 우리가 총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어디 보고 알 수 있어요? 총 개수? 여기다가 우리가 정했잖아요, 미리. 이거 방 5개짜리 배열이야 라고 정했죠. 이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가 10으로 바뀌었다. 그럼 우린 진짜 평균 구하려면 여기 10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거 하드 코딩입니다. 얘가 변했을 때 얘가 이제 값이 변했을 때 이 친구가 이 부분이 얘의 값 변화를 알아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드 코딩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 넣는 과정, 합계 구하는 과정 이거 우리 이제 다 스마트하게 바꿀 거라고 했죠. 반복문 써서. 여기는 바꿔놨는데 얘는 수동으로 바꿔야 된대요.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객체 안에 응당이 있어야 되는 기능들, 기본적인 기능들이 들어있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그걸 활용할 겁니다. 어레이라고 하고 리모컨 누를 거야. 점 찍어요. 점 찍었는데 여기 보면은 랭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직역하면 길이죠. 얘를 쓸 겁니다. 그럼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배열의 길이를 이 자리에 남겨줘요. 지금 이 배열은 길이가 몇일까요? 5겠죠. 그럼 여기에 5를 남겨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를 이렇게 바꿔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남아요? 여기에 10. 길이가 10으로 늘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배열의 길이가 5면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몇이에요? 4죠. 만약에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99예요. 그럼 배열의 길이는 100.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반복문으로 얘를 돌릴 때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 우리가 반복문에서 종료 조건을 이 길이를 가지고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100인데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99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식은 보통 i1 놓고 이렇게 표현해서 100까지 놓을 수 있게 했었죠. 근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초기값을 0으로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을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포함하는 순간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가 또 나오는 겁니다. 100번째 방에 어떻게든지 접근하려고 마지막에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인덱스 번호 그리고 길이
얘네들의 관계. 마지막 인덱스 번호 더하기 1은 길이. 길이 마이너스 1은 마지막 인덱스 번호. 이거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면 결과는 문제가 없죠. 150을 5로 나눴으니까 30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5로서 잘 활용이 됐다는 거고, 이게 궁금하면 그냥 찍어보면 돼요. 우리 출력을 배웠으니까 랭스 이렇게 찍어서 얘가 그래서 어떤 값인데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자. 랭스는 5다. 여기가 10으로 바뀌면 랭스는 10이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찍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진짜로 반복문을 사용해서 얘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근데 반복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이 있어야 돼요. 값이 들어갈 때 규칙이 있던가, 아니면 뭐 이런 덧셈, 균이란 연산을 하던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연산이 여기는 곱하기고 여기는 나누기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반복문을 못 하는 겁니다. 규칙이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반복문으로 좀 뜯어 붙여 볼게요. 얘네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어요. 자, 뭘로 해볼까요? 4, 5. 사실 뭐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쓰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4로 해볼게요. 자, int i는 0으로 할 거고, 자, 종료 조건은 i가 어레이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아까 이거 포함 관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i는 1씩 증가 이럴 거고, 자, 어레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여기 이제 방 번호 부여하는 부분이었죠. 대괄호 안에 변수로서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건데, 이 부분에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i는 0부터 99까지, 아니 지금 99가 아니지, 지금 이 코드라고 했을 때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될 건데, 우리가 인덱스가 0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i를 넣으면 딱 맞네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10씩 증가되는 값을 넣으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0이고 여기에 플러스 10 이렇게. 자, 왜냐면 i는 0부터니까. 그럼 0 곱하기 10 하면 0일 거고, 거기에 플러스 10 하면 0번 방에 10 들어가는 거고, 그럼 i가 1이 됐을 때 1 곱하기 10은 10이고 10 더하면 20이고, 그러면 1번 방에 20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규칙을 찾은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완료되고 나서 그냥 이걸 찍어볼까요? 이러면 이제 어레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값을 얘가 넣을 거고, 얘가 출력할 거고, 돌아서 또 얘가 넣을 거고 출력할 거고, 그죠? 문제 없죠? 그럼 이제 썸, 합계. 우리 합계 구하는 거 해봤잖아요. 똑같이 쓰면 돼요. 자, int 썸 0. 여기서 썸에 플러스는 누굴 넣어요? 어레이에 i번째 방에 가진 값을 더해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썸을 출력하면 550. 이게 너무 커서 헷갈리면 바꿔놓고 돌리면 150. 자, 제가 지금 배열의 크기를 바꿨지만 여기는 건드린 게 없어요. 이게 스마트한 코딩이에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만 바꿨을 뿐인데 나머지 연산 얘가 알아서 다 하니까. 자, 평균 똑같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아이고. 오케이. 자, 150을 5로 나눴으니까 30 잘 나오고, 여기가 10으로 늘어났다. 55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55. 저는 여기만 바꾸면 돼요. 얘네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합계와 평균을 구할 때. 이게 스마트한 코딩입니다. 단, 이제 규칙이 없으면 반복문 못 쓰니까 규칙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avg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런 값을 넣었는데, 사실 얘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돼요. 이러면 제가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변수 값으로 치환하겠네요.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썸은 550일 거예요. 그럼 550으로 치환을 합니다. 나누기고 어레이 랭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처럼 인식이 돼서 값으로서 치환을 해줄 거예요. 지금 사이즈 10, 길이 10이니까 10으로. 그럼 이거 나누면 55. 그럼 결국 이 자리에는 이 코드가 연산이 되면 이 자리에 이거 남는 거예요. 그럼 55 찍히는 거죠. 변수에 꼭 담아야 출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순히 출력을 한 번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자리에 넣어도 된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평균의 값을 가지고 뭔가 또 해야 된다면 그땐 변수에 담아야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안 따라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풀 문제에 이거 유사한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내일 수업에서 문제 풀이 들어갈 거고 오늘은 설명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서 이거 좀 짚어드릴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보긴 봤었어요. 뭐 이런 게 있고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쓰는 겁니다. 이거 큰 의미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여쓰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진짜 병처럼 지켜야 돼요. 근데 사실 얘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병처럼 지키는 게 좋아요. 뭐냐면 자, 제가 변수를 만들 때 int 띄고 변수명 띄고 대입연산자 띄고 값 이렇게 해요. 항상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코드 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눈여겨보시지 않으면 사실 놓쳤을 부분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저만의 이제 규칙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은 변수 띄고 플러스 연산 띄고 땡땡 문자 이건 그냥 문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띄고 연산 띄고 변수 띄고 연산 띄고 값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도 결과는 안 달라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것보다 얘가 읽기 편해요. 우리가 들여쓰기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가독성. 들여쓰기의 이유는 가독성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실행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실 들여쓰기를 안 해도 줄바꿈 안 해도. 근데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코드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독성을 지켜야만 한다의 개념인데 사실 이 띄어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가독성. 근데 이제 개발자의 취향에 따라 이런 묶이는 연산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뭐 띄는 사람도 있고 이건 다양한데 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컨트롤 시프트 F로 잡으시면 돼요. 내가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렀는데 코드가 막 띄어쓰기를 막 알아서 바꿔준다? 그럼 앞으로는 그거랑 유사하게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표준이니까. 우리가 자동 단축키를 사용해서 줄바꿈과 들여쓰기와 띄어쓰기 이런 걸 맞추면 얘가 거의 표준처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게 좀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개발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한 85명은 그 표준 따라갈 거니까. 나머지 15명은 본인의 개성대로 하기도 하겠죠. 근데 더 많은 수의 개발자가 그 표준 따라갈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어색하신 분들은 초반에는 컨트롤 시프트 F를 좀 많이 누르셔도 좋아요. 에러가 없는 상황에서 많이 눌러놓으면 어차피 내 코드가 정렬이 알아서 될 거니까.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사실 막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거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 띄어쓰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붙여줘요.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 더 띄워도 사실 뭐라고 안 합니다 이거. 근데 표준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붙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띄워줍니다. 읽기 편하라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사실 이 부분은 표준이랑 조금 성향은 다른데 요즘에 최대한 표준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추세예요.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코드를 짰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만 보세요. 이거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변해요. 뭐가 변했어요? if 뒤에 띄어쓰기 한 칸이 들어갔죠. 이게 표준이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손에 잘 안 익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다가 저도 한 번씩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거든요. 그러면 얘가 정리해주면 그냥 정리해준 대로 가는 거예요. 반복문도 마찬가지. while.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사실 더 좋아해요. 왜냐면 while 쓰고 바로 그냥 오른손으로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좋아서 쓰고 대괄호는 알아서 쓰면 띄어쓰기 해주거든요, 이거. 근데 이걸 한 번 더 띄워야 돼서 좀 귀찮긴 한데 수업 진행하면서는 웬만하면 표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얘를 띄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빠르게 지나갈 때. 어쨌든 표준은 얘도 한 칸 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여기를 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조건식 안에 부분에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간다 했을 때 이렇게 한 칸씩 더 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얘가 안 고쳐줘요. 인식하는데 이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고쳐줍니다.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잠깐만, 지금 에러가 있어서 이거 고쳐주나? 고쳐주네? 옛날에 안 고쳤던 것 같은데? 고쳐주네요. 이게 맞대요. 이클립스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 이게 표준이야.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코드를 짜다 보면은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 코드를 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이 클래스 파일 안에는 에러가 있어요. 못 실행시켜보죠. 그 상태로 그냥 개발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에러는 지금 내가 건드릴 에러가 아니니까. 얘는 두고 내가 맡은 파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 두고 그냥 해요. 그리고 실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두고도. 그런 식으로 그냥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거 컨트롤 시프트 F 다 안 먹을 거잖아요. 그때 가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애초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점에 표준과 최대한 유사한 방식으로 이걸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이 띄어쓰기 하나와 줄바꿈 들여쓰기 이런 것들은 사실 습관이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 이것 빼고는 앵간한 건 다 표준이랑 똑같이 써요, 저는. 습관이에요, 이거. 근데 이게 공부할 때는 사실 잘 안 잡히고요. 일을 하다 보면 코드를 많이 보죠. 여러 사람의 코드를 보게 돼요. 협업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다행이었던 게 저와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표준적인 이 표기를 사용을 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간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 이거를 착실히 습관을 들이고 잘 쌓아 나간다면 그건 그거대로 당연히 이점이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엄청 중요해요. 가독성. 네. 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안 고쳐주니까 어, 우리가 뭐 코드를 짜다가 괜찮다가 에러가 나기도 하고 에러가 애초에 있는 상태로 시작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웬만하면은 내 스스로 할 줄 알긴 하는 게 좋아요. 어, 그런 경우가 무조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여기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클래스가 엄청 쌓일 거라고 했어요. 이 클래스 파일도 많을 거고 이 패키지, 이 친구가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도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있을라나 모르겠네. 하나 있으면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넌 사라져. 이제 필요 없어. 아니, D 드라이브에 코드가 남아 있을라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뭔가 켜지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켜졌다. 자, 얘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네?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수업에서 진행한 건 아니지만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웹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소한의 느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느낌. 자, 여기 보면은 패키지가 많죠. 이것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느낌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각각 클래스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데 제가 아까 에러가 있는 상태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중에서 막 이런데 에러 막 X 막 다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상황으로 개발하기도 해요.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하나하나 다 잡으면서는 안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사실 이 에러가 아예 없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있어도 지금 실행하는데 문제가 딱히 없다면 그냥 두고 개발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그냥 이거 누구 거지 근데? 왜 제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와 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의식을 하고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의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안 써질 거니까. 그리고 계속 표준을 보면서 눈에 익어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서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눈에 익히고 또 반복적으로 써보고 또 눌러보고 써보고 눌러보고 근데 내가 쓰고 눌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우 나 잘했어. 칭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개념적인 거나 문법적인 걸 배우다 보니까 반복 숙달로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습 많이 하는 거예요. 코드 한 줄 쓸 때도 이런 거 좀 신경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지우자.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일 수업에서 간단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요 이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